안녕하세요.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길들여지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을까요? 한번 길들여지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종부세 걱정을 하더랍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저도 한때는 언론에서 하도 종부세 타령을 하길래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전 국민의 1.8%에서 6% 정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공시지가 11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정말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임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걱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세뇌란 무서운 겁니다. 서서히 잠재의식 속에 침투해 또아리를 들고 어느 순간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그 매개체를 담당하는 게 미디어와 언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미디어와 언론은 정의나 진실이 아닌 돈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진실의 수호자가 아닌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신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미디어와 언론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고 선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고점에 주식, 아파트, 비트코인에 당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선동질 당한 게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공부하고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스스로 공부했다면 작년 고점에서 매수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펌프질을 하니까 뭣도 모르고 내동매매에 동참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용당한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털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15년 전인가 재테크 광풍이 분 적이 있었죠. 저도 그때 재테크 관련 책을 수백 권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 펀드에 들었다가 7년 만에 환매를 했었는데요. 7년 투자하고 35% 넘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정말 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밑바닥에서 개처럼 일해서 모은 돈만 털리고 7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주식이나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고점에 매수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펀드 환매를 하고 8년이나 더 지났는데도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15% 정도 더 하락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15년 펀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고점 대비 대략 마이너스 50%가 나옵니다.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품이 크면 클수록 조정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와 주택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모든 투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부자들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이클을 정확하다고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대략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 몰린 악성 매물들이 정리되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퇴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뭣도 모르는 초짜들을 상대로 다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닥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론적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철 깡통 먼저 차는 놈이 장땡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뭔 개소리냐 이거겠죠. 야 이 새끼야,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지 깡통 차려고 주식 투자하냐? 넌 새끼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맨날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다. 주식 투자 임무는 깡통이다. 반성하고 깨달아라. 어차피 인생도 한 방, 로또도 한 방, 주식도 한 방이야. 그래서 작년에 주식 전문가들 말 믿고 투자해서 대박들 나셨나요? 그냥 대다수가 노란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게 바로 털리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작년이 한창 피크였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호구들이 단체로 미끼를 물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최대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락폭은 크고 조정 또한 길어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나 환상을 갖게 만드는 자들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유혹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면 그에 따른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눈과 귀를 틀어막거나요. 제가 분명히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주식시장 또한 유혹으로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이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웃기지도 않는 매매 기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 바닥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털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머리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머리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투자했다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뇌되고 길들여진 것일 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작년 고점에 털린 겁니다. 아닌가요?